티라! 힐링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언제부턴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연말 분위기가 막 딱히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주 옛날에 명동이 되게 북적거릴 때 진짜 크리스마스에 나갔다가 정말 엄청난 인파에 공포를 느끼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컨텐츠 올린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우울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서 이에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면 또 코로나 레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레드는 우울을 넘어서 분노가 오는 증상이고요. 그러니까 화병이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나면 코로나 블랙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약간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막 자포자기 하게 되는 그런 걸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블루가 지속되면 온다고 하는 이 코로나 레드, 바로 화병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만 있는 질병이라고 해요. 그 한때 미국 정신과 협회에 한국 문화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정신질환으로 등록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삭제됐다고 하네요.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중국의 명나라 의사 장계빈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용어고 이후 조선시대에 한국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의학에서 우울증 이렇게도 많이 불렸던 그런 증상이죠. 한국에 유독 이 화병 환자가 많아서 문화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특히 1970년대 무렵 농촌의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발병되는 것으로 인식돼서 이에 대한 인류학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치만 화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되게 다양해서 아직도 좀 논의가 진행 중이고, 주로는 한의학에서 많이 좀 다뤄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 힐링 여러분 중 제 전공이 심리학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제 전공은 사실 인류학이고요. 그 중에서도 문화인류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화와 감정의 관계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연구 중이에요. 평상시에도 뭐 심리학이라든지 정신건강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책도 읽고 있고요. 학부 때는 뭐 교육심리학 같은 과목을 듣기도 했고 얼마 전엔 몇 년 전인가 온라인에서 뭐 심리상담 심리학 관련 수업들을 몇 개 들어서 자격증을 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인류학이라는 거. 그렇지만 심리학 쪽 연구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화병이란 대체 뭘까요? 왜 한국에 화병이 유독 많은 걸까요? 화병은 우울과 분노를 참다 보면 생기는 병이라고 해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참다가 그게 신체화되어서 나타나는 건데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막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분노 같은 감정 조절에 장애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면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증상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병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보통의 심리적 질환들은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른 채 무의식이 신체화되어 발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화병을 문화적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는 좀 대체적으로 화병을 일으키는 대상이 상당히 명확하고 사회적으로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70년대 한국 농촌의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70년대는 한국이 이제 막 근대화가 되게 빠르게 되기 시작할 때잖아요. 근데 농촌 같은 경우 비교적 그런 근대화가 좀 느리기 마련이고 또 약간 가부장적인 분위기도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었겠죠. 특히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데 이걸 참다가 그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어떤 갱년기, 뭐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이 오면서 그 신체가 더 이상 그만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화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도 그 문화적인 구조나 분위기 때문에 해소를 못하고 어떠한 지지나 도움을 받지 못하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소통이나 감정 표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평등한 문화 같은 게 상당히 미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울분이 치밀어 오르고 허무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막 절망스럽기도 한데 뭐 심리 상담을 받거나 막 이런 문화도 별로 없어서 그냥 한이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 그리고 막 한탄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신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위험 시그널이 오는 거죠.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 대상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사람 대상들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서 벗어날 수도 없어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예전에는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더 이런 상황들이 해소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뭐 기혼 중년 여성뿐 아니라 뭐 요즘에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직장 상사 등의 갑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막 청년들 젊은 이들 사이에서도 화병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화병을 치유하는 방법은 사실 다른 심리적 질환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뭐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약물 치료에 도움을 받는 거, 그리고 뭐 동반되는 신체적 질환들에 대해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일단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과의 어떤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겠죠. 그 상대를 바꾸는 일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이었으면 화병으로 진행되는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긴장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세로토닌 관련 컨텐츠나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이렇게 해서 올린 거 있거든요. 혹은 부교감 신경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레드도 뭐 마찬가지겠죠. 코로나와 우리 물리적 거리두기를 해야겠죠.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자기 스트레스 관리 좀 잘 해줘야 되고 좀 행복해지는 연습도 필요하고 휴식 잘하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화병 잘 관리해야겠죠. 코로나 블루와 레드에 잘 대처해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힐링이 여러분 오늘 하루 조금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딜바 다음에 만나요.